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마방송 지급조서의 이혁구입니다. 오늘도 복귀의 고수위원 함께 하셨고요. 그 다음에 조교의 달인 최영찬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그 일요경마가 3월 1일 3일절에 펼쳐져요. 3일절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해요? 유관순 누나. 네. 최영찬 의원은 3일절이요? 3일절 하면 뭐가 제일 생각나요? 그냥 유관순 누나. 태극기. 태극기. 그렇죠. 그렇죠. 3일절 하면 저도 이제 유관순 누나가 생각이 나죠. 어릴 때 뭐 하도 그랬죠. 1919년이었죠. 3일. 뭐 제가 뭐 의미를 되새기자는 건 아니고 17살의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대차게 3일 운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9월인가 8월에 아마 그 고문을 못 이기고 이제 저걸 했는데 3일절,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경마와 요즘의 경마가 틀린 부분들을 많이 좀 하는데, 예전에는 여담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하신 분들은 모르시는 부분들이 계실까봐 휴장이 좋았어요. 휴장이 2주씩 했었잖아요. 여름 휴장 2주, 겨울 휴장 2주. 그리고 공휴일 중에 현충일이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걸리면은 그날은 쉬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이 그 같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걸렸으면 쉬었고요.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이제 현충일은 의미가 있으니까 있고, 어린이날은 서울랜드가 어마어마하게 차로 이제 북적이는데 경마까지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교통 지옥이었어요. 그래서 어린이날은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대신에 서울랜드에서 이제 그 협찬 비슷하게 해줬죠.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 거기 이제 군악대는 아니고 걔네들 와가지고 이제 퍼레이드 해주고. 3일운동,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그렇게 해서 남들 쉴 때 저희도 좀 쉬어봤던 기억이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게 아예 없어지니까 주말에는 항상 빨간 날이든 무슨 날이든 저희는 예상을 해야 되는, 그게 오늘 이렇게 딱 일어나가지고 일요일 거 막 분석을 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남들 쉴 때 나도 쉬어봤으면. 지금 제가 15년, 16년 됐어요, 예상을 한 지가. 그때까지 지금 남들 쉴 때 그 북적이는 그 분위기를 한 번도 못 느껴본. 그게 제일 이 직업의 불쌍함인 불쌍함이에요. 것 같아요. 남주실 때 같이 모시고 또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렇죠. 가족들한테도 미안하고. 예전에 결혼을 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좋은 직업이다. 한적하잖아요. 뭘 해도 평일날 쉬니까 월요일날 조교 끝나면 쉬니까. 요즘은 좀 그렇더라고요. 뭐 남들 쉴 때 같이 못 쉬는 그게 좀 아픈 생각이 들더라서 오늘 아침 문득 이럴 거 이렇게 막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3일절에 펼쳐지는 일요경마인데, 토요경마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편성은 이번 주도 역시나 휴장 바로 다음 그 경마일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인기만들이 부러질 만한 경주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에 나와줄 만한 경주들도 아주 많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스타일이 최영찬 의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고수위원도 그렇고요. 모두 다 남들이 다 아는 인기마보다는 남들이 모르는 복병마들을 위주로 한구라를 때리는 그런 유형의 스타일이다 보니까 아마 최근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저는 보고 있어요. 이 레이팅, 그러니까 경마 그 개혁이 되면서 앞으로 정말 이 아사리판이 될 걸 한 6개월 보고 있는데, 그 6개월간 우리는 상당히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나. 최영찬님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제대로 된 한구라, 평생 머릿속에 남을 한구라, 그 부분들을 좀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천드리는 말들 심도 있게 분석해 보시고요.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에도 꼭 노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린 말들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배당을 좀 노리는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좀 맞춰가면서 한번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부산경마 6개 경주, 중계 경주로 펼쳐지는데 그것 또한 저희 방송 준비해 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서울경마 1경주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00 국내산 6군 14마리가 출전을 한 1경주부터 가봅니다. 오늘의 스타트는 고수형부터 끊어보죠. 예. 자, 1경주부터 좀 찜찜한 마피들이 좀 많이 눈에 띄고 있어요. 뭐 빠니팔레는 2번 시티헌터, 그리고 12번 IM4U, 그리고 5번 핑크스타, 11번 선파이터, 이런 애들이 또 인기를 모아줄 거고, 또 6번 서호 아라리, 이런 애들 얼레벌레 팔려줄 것 같은데, 이 안에서 인기마 중에서는 우선적으로 뭐 자세한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눈에 먼저 띄는 거는 2번 시티헌터와 5번 핑크스타, 이런 애들이 눈에 먼저 띄고 있고요. 자, 안 팔리는 마피 중에서
좀 조심을 해줄 필요성이 있는 말은 이번 거주 데뷔전 치르고 있는 14번 백사이나 마필이에요. 16조 최봉주 마방이 참 도깨비 마방이죠. 뭐 때려야 될 타임에 안 때리고 이상한 타임에 되지도 않는 편성에서 들어오면서 참 뒤통수 잡게 만드는 이런 마방 스타일인데 이상하게 신마 승부에는 좀 상당히 좀 열심히 해주고 있는 이런 것을 그동안 볼 수가 있는데 이 백사이나 마필이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 발전하면서 내측으로 기대는 게 내측 사용하는 게 상당히 심해요. 발전하면서 안쪽으로 싹 쓸어버려요. 그리고 태종이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말을 이제 추술입니다. 바닥에서 딱 이제 자세를 잡고 한번 쫙 풀어주는데 대하치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쭉 순식간에 선두권 외곽까지 그냥 붙여요. 그것도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살짝 놔주기만 했는데 쫙 붙이는 모습이 아주 좋고 직선에서도 말이 주행이 약간 좀 흔들립니다. 망아지니까요. 흔들리긴 하는데 그러면서도 찢어지는 이 주폭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자, 이번에 최봉주 조교사가 새벽에 직접 이마피를 좀 만지면서 해놨고 박태종 교수가 주행검사를 타봤기 때문에 능력 기수 이렇게 짬밥이 있고 이렇게 좀 베테랑 기수들은 알고 탄다는 얘기죠. 알고 탔을 때 이번 경주 경주열이 1200m가 훨씬 더 나아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배당으로서 차라리 14번 백상 이 마필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3 백상. 왠지 이름에서부터가 좀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름을 좀 가졌어요. 자, 백산 고수연의 추천마고요. 최영천이요. 뭐 저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티 헌터가 직전에는 좀 공백이 있었죠. 공백이 있었고 데뷔전 자체의 의미는 그렇게 이제 크게 저는 부여하지 않은 그런 경주 편성이었었는데 직전에 11번 게이트에서 발주가요. 데뷔전하고 직전 뛴 걸음 자체를 보면 극과 극의 모습이에요. 확 달라졌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국내산 마필들 자체가 앞에 가는 말이 유리한 건 맞아요. 추임마보다는 앞에 가는 말이 유리한 상황인데 2번 게이트입니다. 이번에. 그리고 혹시나 얘 견제 들어갈 수 있는 빠른 말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 이제 좀 찾아본다면 솔직히 아주 빠르다고 보는 말이 없어요. 5나 11번 정도가 이제 좀 빠르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제 그건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2번이 선행을 갔을 때 2번 게이트의 최적 전개는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특히나 이제 얘다운 같이 움직이는 훈련 자체를 했을 때 모습을 보니까 앞장만 제대로 받아준다면 충분히 단거리에서 벌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시티헌터 시티집의 우수한 피를 이어받은 말이고요. 데뷔전에서는 주행 불량 보이면서 기선 악마시키고 주행 중지. 데뷔전에서는 선행으로 돌았는데 1300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깨진 건데 토요일날 출전하는 대건이하고 맞짱 떠가지고 한 반 마신 정도 졌거든요. 대건이가 어떻게 뛰는지를 또 보면 되고 데뷔전에서 말이 꼬장부리니까 바로 불화를 까는 거세를 하는 조술 까고 나왔지. 그렇죠. 잣을 까고 나온 시티헌터 아마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것 같은데 그 거세를 하고 나면은 말들이 좀 침착해진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체성이 혼란이 와가지고 침착해지니까 그 말 안 듣는 순말들은 그래서 다루기 힘든 말들은 거세를 하거든요. 거세하고 나와서 첫 경주를 그 정도 뛰었으면 저는 시티헌터는 잘 뛰는 충분히 우승 해도 되는 그런 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티헌터 나왔고요. 저도 어차피 시티헌터는 세게 봐요. 축으로 봐요. 보고 핑크스타 선파이터 서와라리 이런 말들이 이제 팔릴 건데 왠지 필은 그 13번마 금빛들판 쪽으로 와요. 이제 뭔가 터뜨린다라면 금빛들판 쪽에서 배당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13번을 뛰면서 단 한 번도 입상 진입을 못했던 말인데 걸음이 이제 꾸준하게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경주 송재철 기수가 이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주행 습성대로 저는 안 탔다라고 보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지난 경주 송재철 기수가 잘못 타가지고 깨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박용규 조교사가 이런 게 있어요. 말이 뛸 거다라고 자기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안 뛰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자신이 직접 조교를 합니다. 박용규 조교사도 기수 시절에도 그랬고 조교 잘하기는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딱 기다리고 있는데 수요일 날인가 딱
자신이 한번 만져보는 거를 보면서 아 이번에 뭔가 냄새가 난다. 물론 사이즈로는 떨어지죠. 사이즈는 떨어지는데 괜히 그 수요일날 박윤규 조교사가 얘를 훈련하는 걸 딱 보면서 아 이거 뭔가 냄새가 난다. 이게 바로 촉이거든요. 전 촉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촉정마로 하면 금빛 들판이 뭔가 좀 사고를 칠 수 있지 않을까. 시티헌터를 인정하는 가운데 저는 배당이 나와준다면 13번 금빛 들판을 추천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로 가겠습니다. 12마리가 출전을 한 이경주. 신마들도 많이 출전을 해 있고요. 그리고 실장형 갖추고 있는 말들이 있는데 아유 뭐 모르겠어요. 어지러운 경주? 예, 그냥 뭐 투어마이더스의 뭐 다른 그냥 깔끔하게 금수봉 이렇게 대끼리 팔리는 말들 끝날 수도 있다라고 보이는데 워낙에 또 중간중간에 복병들이 많아가지고요. 쉬운 경주는 분명히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최영찬님부터 할게요. 일단 뭐 이 경주 편성이 신마들 아니 걸음이 어떻게 늘어날 때는 얘네들 확 늘어나는데 정체성이 길어지면 또 길게 가는 그리고 훈련 때 좋았는데 실전에서 의외로 걸음이 안 나오는 이런 말들이 이제 다수 좀 많다라고 보는 경주마들이 솔직히 신의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전하고 조교하고 좀 약간의 방향성 맞지 않다. 그게 이제 좀 겁이 있는 말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인기마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거론해 주셨는데 일단 직전 경주 데뷔전에서 1200에 입상한 건 저는 솔직히 기록을 보진 않고 기록과 상관없이 좀 세게 평가를 합니다. 단거리 1000m에서는 그래도 웬만한 말들은 어지간히 다 입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또 인기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200, 1300에서 곧바로 입상한 말들은 분명히 1000m 뛴 말보다 플러스 알파를 좀 더 주는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수복은 직전에 보여준 그 걸음보다는 뭔가 더 보여줄 걸음이 있지 않냐. 또 이 경주 자체가 뭐 선행 맘먹으면 또 갈 수가 있다라고 봐요. 병합훈련 모습 자체도 괜찮았고 그래서 앞선 장악해 준다면 금수봉의 연투는 충분히 노릴만하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8부박 금수봉.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진짜 경마는요. 기록 경기가 아니에요. 순위 경기지 기록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기록은 크게 의미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금수봉을 딱 보면 입상을 했는데 기록이 1분 18초 8이니까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기록이 아닌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리고 그 경주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은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기록에 너무 초점 잡지 마시고요. 최영찬 의원이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한번 보고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승현 예, 이번 그 이경주 일단 이번 투어마이더스가 거리가 1000m예요. 네. 이게 좀 초반에 느린 말이고 밀어도 대하치가 떨어지는 말인데 1000m가 좀 불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불리하죠. 인기를 강하게 모아줄 텐데 이거 맹신을 하면 좀 불안하다. 일단 좀 불안하다 이렇게 고정 좀 판단하고 있고 지금 기록 얘기를 했는데 이혁호 의원이 10번 해리온이나 막필이 이게 SF가 14초 7이 맞아요? 어떤 거? 스타트 초반가? 네, 맞아요. 근데 맞는데 맞나? 왜냐면 이게 주인공사 때 모습이 이게 발주가 되게 좋았거든요. 발주 좋고 그냥 뭐 말이 알아서 예, 끌었는데 말이 끌고 나가면서 야 이게 17초 7 이렇게 느렸나? 14초 7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아. 나 그래요? 그런 것 같아. 전 이걸 보면서 이게 같이 뛰었어요. 일경주에 뛰었던 백산. 이 백산하고 네. 예. 이건 엄청나게 빠른 말로 봤거든. 근데 지금 기록을 보고서 지금 깜짝 놀랐는데 촛불이 일단 손이 안 가네요. 기록을 보니까. 11번 수성 리더를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주행검사 때는 뭐 실전이었어요. 실전. 거의 실전처럼 타가지고 야 얘는 뭐 똥말이네. 근데 데뷔전에 인기 6위였는데 이거는 많이 뛰었어요. 생각보다. 뭐 시종 자리도 못 잡고 좀 어려운 전기. 자세랑 탄력이 무지 좋아졌어요. 이 뛰는 자세가 주행검사 때랑 판이하게 다르게. 그리고 직전에서도 그냥 문정균 기수가 뭐 생각이 별로 없이 대충 타는 느낌. 야 이거 다음에 나오면 더 뛰겠다 이렇게 느꼈단 말이기 때문에 11번 수성 리더 이게 변하고 있고 경주를 뛰면서 시즌을 뛰면서 더욱더 늘어났을 것을 기대하면서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게 누가 앞에 가느냐가 문제예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금수봉이 앞에 뛰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뭐 추측은 해볼 수 있겠고, 해리온도 사실 이제 그 구간 기록만 놓고 본다라면은 사실 내용은 없기는 합니다. 14초 7의 초반 스타트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중속이 굉장히 좋았어요. 갈수록 나오더라고. 갈수록 나오고 직선주로에서도 뭐 채찍 대보고 했습니다만은 채찍에 반응하는 정도도 아주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제가 최근에 제일 좋아하는 그 말들이 어떤 말들이냐면 피스룰주의 자마들은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이제 대부분의 좋은 피스룰주의 좋은 자마들은 부산으로 많이 가 있고요. 서울에는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해리온이 피스룰주 자마인데, 피스룰주 자마들의 강점이 뭐냐면 순간적인 폭발력이 좋아요. 순간적으로 빵 뽑아내는 그런 폭발력이 아주 괜찮은. 근데 해리온 같은 경우는 저는 피스룰주 자마들이 통상적으로 잘 뛰는 말들이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을 다 보여줬다라고 주행심사 때 느꼈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금수봉이 앞에 나가고 그 옆을 해리온이 무리 없이 저는 따라갈 거라고 봐요. 근데 직선줄에서 뚝심도 가지고 있는 말이고 채찍 반응도 아주 괜찮은 말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금수봉이 앞에 나가든 해리온이 앞에 나가든, 해리온은 앞에만 붙을 수 있다면 저는 버틴다고 봅니다. 근데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해리온을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 고수위열이 준비한 준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고요. 14마리 출전한 안말 경주, 국내에서 나온 핸디캡 경주입니다. 최용찬이 한번 가겠습니다. 야, 빡빡한 레이스에 진짜 추천을 잡으셨는데, 가능성을 염두에 놓는 말이 너무 많아요. 이 경주 편성이 뭐 직전에 입상했던 말, 그리고 착순에 됐던 말, 얘네들이 또 훈련사도 전혀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4마리에서 마번을 잡을 때 아마 머리가 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지진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 경주가 바로 이번 상경주입니다. 이 중에서 뭐 제가 좋아하는 기수의 기승을 결국은 저는 추천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마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박우른 기수입니다. 서울에는 박우른, 그리고 또 서울에 누구지? 송재철? 그렇구나. 네, 이제 알겠어요. 아니, 송재철 기수는 그때 이제 인기마법 하나 한번 빼먹어서 이제 그게 이제 너무 강이 이제 계속 된 거고, 어쨌든 더킨 실버의 능력 자체는 분명히 더 버릴 수 있는 그 걸음이가 최근에 이제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고, 또 5군 게임이고 거리도 약간 늘어난 그 모습 자체이고, 여러 가지 조건 자체가 이 말에 좋은 건 아니에요. 또 핸디도 올라갔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마필들의 경주 짜임새가 또 더 유리해졌냐? 솔직히 그건 아니라고 봐요. 동일 조건이라고 보고, 결국은 승군전에서 얘가 통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니냐. 솔직히 마칭이 좀 쬐끈하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지, 뛰는 그 주행 자세 모든 것을 봤을 때는 분명히 단거리에서는 분명히 연투까지는 해볼 수 있는 능력마로 저는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더킨 실버. 우리 최용찬 의원의 송재철 기수 사랑은 뭐 끈이 변함이 없네요. 이것도 보니까 예전에 재철이가 2번을 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더킨 실버 걸음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자, 제가 추천드릴 만한 7번은 SB러브입니다. 지난번 7개월간의 이제 공백을 가지고 출전을 해서 2위에 입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같이 뛰었던 상대들의 전력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번에 출전 주기를 좀 길게 잡고 나오는 게 좀 찝찝하기는 해요. 네, 수요일날 강하게 한번 놔줘보는데 탄력이 너무 좋았고, 직전 경주를 놓고 보면 2억 기수가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외곽 돈 거거든요. 거리 소식을 보고도 그 정도. 1300 적응은 끝났고, 여기다 1400m도 거리 경험을 갖추고 있고, 사실 거리에 대한 적응력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가장 앞서 있는 게 SB러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7개월의 공백을, 그리고 또 안 좋은 전개를 뚫고도 입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엔 좀 더 나은 실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SB러브의 입상 가능성 저는 대단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7번 SB러브 추천드리겠고요. 고수위원회 준비했습니다. 전반부, 후반부를 위해서, 중후반부를 위한 배팅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준 메인 승부 경주 고수위원에게 가겠습니다. 예, 이번 그 3경주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당판 보면은 배팅은 못하는 경주예요. 그냥 배당판을 보지 마시고 그럴 것 같아요. 그냥 고수만 믿고 그냥 깜빡이 그냥
1점 몇 배 뭐 이런 최저배당 깜빡이가 형성이 돼 있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차피 승부경주에서는요. 배당이 높던지 얕던지 배팅은 똑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때 한구라가 나오는 거지. 배당이 높다고 5만 원 때리고 평소 때 100 때리던 사람들이 3만 원 사고 한구라 영원히 없어요. 걷다가 점배당만 나오면 그냥 미친 듯이 승부경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1, 200씩 때리는 사람들. 미래가 없죠. 정말 오래 진짜 못합니다. 미래 없지. 자, 이번 경주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지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배당판 보면은 승부를 못 봐요. 그냥 일반 경주들보다도 배팅을 더 약하게 갈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어차피 깨질 때는요. 깨지는 거예요. 하되 그 대신 먹을 때 제대로 먹었을 때 한구라가 되는 게 경마거든요. 그래야지 정말 줄도 서보고 뭐 이 돈을 어떻게 가져가나 고민도 해보고 그러죠. 지금도 써보고. 그런 고민 해본 적이 별로 없으실 거라고 봐요. 하지만 제 자랑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고민 많이 해봤어요. 얘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왜? 점배당 때리듯이 때리니까요. 그때 한구라가 있는 거고. 자, 이번 경주는 6번 더캐시보더 관심권입니다. 7번 SB러브에 일단 한 방을 조질 거예요. 이 마필은 이혁구 의원이 잘 설명을 해줬고요. 고수가 이 마필을 좀 공개를 못하겠습니다. 축으로 아주 강하게 이 마필에 대한 자신감 하나로 노림수 하나로 승부 들어가는데 왜 공개를 못 해주냐. 저도 솔직히 장사도 해야 되고요. 이 장사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방송은 우리 팬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내용들이 좋다 보니까 그냥 예상가들이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방송 보면서 그냥 적고 그냥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방송 적중이 잘 나오다 보니까 적중이 더 잘 나와. 우리보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 가족들, 제 가족들, 저희 팬들을 위해서 좀 아껴두겠고 이건 현장에서 한번 오픈하면서 배당을 한번 시원하게 한번 노려보면서 승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네, 고수현이 준메인 승부에서 정말 아끼는 말을 아껴놨어요. 함께 해주시면서 가족이 돼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이거 방송 끝나면 제가 그 말이 어떤 건지 한번 좀 물어볼 테니까 궁금하신 분은 제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3경주 쉽지 않은 경주예요. 그리고 이제 고수현이 정확한 부분을 좀 짚었는데요. 그렇습니다. 100배라고 해서 설마 되겠어? 못 때리잖아요. 평생 한구라 못합니다. 100배도 점배당 때리듯이 때려야 돼요. 그래야 그런 게 걸렸을 때 한구라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경마를 오래 하실 거면요. 반드시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다. 100배가 됐건 1000배가 됐건 점배당처럼 때릴 수 있을 때는 점배당처럼 때려야 된다. 그게 저의 생각이고 고수위원이 말씀을 드린 그런 내용이네요. 자, 4경주로 가겠습니다. 1200 혼합 4군 경주 14마리가 출전을 한 경주 편성으로 갑니다. 이혁호가 준비한 준메인 승부 경주예요. 제가 준비한 준메인 승부 경주고요. 최영찬 의원부터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자체, 움직임 자체가 훈련으로 뽑는다라면 지금 최근에 이제 3차, 2차 바로 14번 흥남볼패입니다. 스포 때 강하게 때릴 때 놔줄 때 모습 자체는 여전히 좋아요. 탄력감 자체가 신에 맞히고 걸음발이 뻗는 모습 자체가 여전히 좋았고 약간의 공백 자체가 직전에 있었던 그 모습에서도 말의 능력을 제대로 뽑아줬다라면 이번엔 거의 정상적인 주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능력을 더 뽑아낼 수 있는 찬스다. 게이트와 상관없이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홍남볼패 1200이라 크게 게이트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고수현. 예, 저 역시 13번 홍남 불패는 상당히 좀 세게 보고 있어요. 발주가 좋아지고 힘이 차면서 말이 걸음이 늘고 있는 게 보이죠. 일단 축으로 저 역시 인정을 하고 있고 일단 붙이고 싶은 막권은 이번 경주 승부전을 맞아오는 7번 K양의 왕자라는 마필인데요. 주인검사 모습 보니까 그냥 시종이가 그냥 외곽을 돌리면서 참 무리하면서 말을 좀 잘못했는데 옆에 보면서 아주 그냥 너무나도 여유가 있고 시종 잡고서 거리는 괜찮아요. 결승선에서도
자꾸만 있는데도 걸음이 더욱더 나와주고 중반 타임도 보니까 확인해보니까 또 12초 6 이게 밀고 나온 게 아니라 시종 잡고서 말이 혼자 뛰면서 나왔던 기록이기 때문에 일단 7번 태양의 왕자가 1000m도 아닌 1200m 나왔으면 이건 좀 세게 봐줘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그 판단이 되네요. 네, 태양의 왕자 영남부패 나왔고요. 제가 이걸 준메인 승부로 잡았는데요. 지금 뭐 약간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제가 이거는 좀 확실하게 믿을 말이 있어서 준메인 승부로 잡았어요. 확실하게 믿을 말이 뭐냐면 7번만 태양의 왕자입니다. 제가 제 자랑 조금 하면요. 저는 진짜 그 누구보다도 신마에 대해서는 자신 있어요. 신마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 있어요. 누구한테도 신마 분석은 안 질 자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는 경우는 뭐냐면은 신마 승부를 하는 마방과 하지 않는 마방 그것도 좀 알죠. 근데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분명히 신마 승부 하면은 되는 말인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승부를 안 해서 깨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36조 같은 경우는 신마 승부 잘합니다. 잘하고요. 태양의 왕자는 말이 스스로 알아서 뛰려는 투지와 근성이 대단한 말이에요. 그리고 옆에 말을 뭐 이기고자 하는 근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교 때 모습을 봐도 그렇고 태양의 왕자라고 하는 뭐 믿고 때릴 만한 말이 있어서 이건 뭐 딱 봐도 무슨 스타드 퀸이라든지 홍남불패라든지 아니면 삼정인디언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팔릴 경우인데 태양의 왕자는 저는 의심을 안 합니다. 그냥 왔다라고 봐요. 그냥 왔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라 태양의 왕자라고 하는 믿음직스러운 놈이 있으니 이건 승부로 한번 들어가봐도 된다. 근데 여기다 붙일 말이 저는 괜찮은 배당을 내줄 말이라는 거죠. 후착으로 붙일 말이. 나머지 말들은 홍남불패 이런 말들은 다 받치고 아예 뺄 수는 없으니 받치고 제가 진짜 한 방 때릴 말 태양의 왕자에 붙여 한 방 때릴 말이 그게 재밌는 거예요. 아주 좋은 배당으로 한구라를 좀 노려보고 있는데 그 한구라의 꿈이 저는 뭐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7번마 태양의 왕자가 입상을 한다라면 이어코가 한구라를 했을 가능성 높아요. 태양의 왕자 가지고 준메인 승부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화끈한 배당으로 한번 주력 맞고는 먹기 좋은 배당으로 때려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경주로 가겠습니다. 14마리가 출전한 서울 혼합 4군 경주 1400이고요. 최용찬 위원이 준비한 준메인 승부 경주예요. 저희가 지금 준메인 승부가 3, 4, 5경주 연속 3경주로 이렇게 포진이 돼 있네요. 자, 5경주 최용찬 위원의 준메인 승부 경주. 고수위원부터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예, 편성이 참 허접한 편성이에요. 일단 게이트 외곽 게이트에는 14번 아름다운 도행 우리 최용찬 위원이 좋아하는 빠구리 기수 우리 박우련이가 탔는데 경주를 뛰면서 거리를 계속 팍팍 늘고 있는 모습이고 지정연주 입상까지 성공을 해냈던 것 같고 물론 쥐어짜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걸음은 계속 늘고 있어서 다음에 나오면 더 뛰겠다 생각을 했는데 편성을 보니까 얘는 인정을 하고 싶어요. 이번 경기 준비도 가장 열심히 한 패턴이고 14번 아름다운 동행을 인기 마겠지만은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름다운 동행. 뭐 박은영 기수의 그 특유의 승부조교가 들어간 그런 말이죠. 자, 저는 이번에 안 들어오면요 그냥 버리려고요. 5번만 아침고요 다시 한번 좀 가볼게요. 지난번에 저는 아침고요를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의심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농협 중앙회장배 경주와 거의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비슷했거든요. 근데 농협 중앙회장배 경주 때 유지경 성에서 2위를 차지했고 그때 이제 7마리 나왔고 지난번 아침고요 경주 8마리였고 근데 이제 한 가지 그때 중앙회장배하고 좀 틀린 점이 있다면 이게 배당판에 인기 2위로 팔렸거든요.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근데 그 경주랑 틀린 게 있다면 뭐냐면 초반에 승부가 좀 제대로 걸린 것 같긴 해요. 무리해서 앞에 붙은 거죠. 참았어야 되는데. 참았어요. 그러니까 농협 중앙회장배 때는 왜 얘가 입상을 했냐면 참았던 거예요. 참고 마지막에 한 발을 썼는데 이때는 너무 욕심이 나니까 앞에 붙여놓은 거예요. 머지스트 선에 가고 바로 뒤에 앞에 붙여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직선에서 힘을 발휘를 못했는데 이번 경주는 1400입니다. 절대 강자는 없어요. 아름다운 동행이 세죠. 그런데 문제는 거리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얘는 1800을 뛰다 1400으로 내려왔어요. 저는 감량까지 감안하고 그래도 김동철 기수가 어찌됐건 휴장 전에 입상 2위를 했습니다만 살아나는 움직임도 어느 정도 좀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니 여기서 못 들어오면 과연 얘를 어디다 쓸까? 저는 여기서는
한 번쯤 더 제 고집을 밀어붙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5번 아침 고요를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딱 농협 중앙회장배만큼만 그때 당시처럼만 좀 타면 온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침 고요 제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최용찬 의원이 이 까다로운 경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뭔가 조교 때 하나 나왔겠죠. 최용찬 의원의 준메인 승부 최용찬에게 가겠습니다. 예, 당연히 이제 조교 때 나왔죠. 나왔으니까 하겠죠. 나왔는데 그게 이제 훈련의 패턴이죠. 패턴을 바꾸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훈련을 할 때 웨이드로만 계속 돌리는 거예요. 갑자기 웨이드로 돌리는 경우도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구보 위주의 조교 패턴만 꾸준히 가져가던 말이 한번 쫙 놔줄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세게 하던 말이 약하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거는 체중 변동까지 따지고 들어가지만 이 경주 편성에서 이야 한 가지 뭐 제가 마면 공개는 안 할 거예요. 근데 목요일 날이 거의 마무리 조교죠. 목요일 날 마무리 조교인데 일요일 날 나오니까 금요일까지 해서 그렇죠. 목요일 금요일에 마무리 훈련이라고 하죠. 오늘 나중에 참고 있다가. 요거 아니 패턴 이지 패턴 자체가 그리고 마무리에 저거 목요일 잘 안 놔주고는 패턴을 갖고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딱 놔주는 모습 자체에서 요거는 토요일 날 출전 예정인 말로서 승부다. 그러니까 오늘 놔줘 내일 놔주면 안 되죠. 그렇죠. 내일 놔주면 안 되는 상황이고 목요일 날 딱 놔주면서 그 자세를 반대편까지 가는 그 모든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말이 이경주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름다운 동행이나 아침 고요 상대마로 가져갈 겁니다. 가져갈 거예요. 두 분께서 진짜 정보 있게 딱딱 찔러 주셨는데 그 외에 또 한두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가 배당판이 흐름 자체가 어떻게 흘러갈지 뭐 저도 지금 깜깜한 상황인데 그런 거 의심하지 않고 패턴 바뀐 말 놓고 그냥 강하게 힘을 주는 경주로 추천 경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오경주 최용찬 의원이 조교로 준비한 준메인 승부 경주예요. 자, 최용찬 의원에게 힘을 한번 실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6경주입니다. 경절이 1800m 국산 4군 경주. 자, 이번 경주 역시 한번 강하게 승부를 보고 싶은데 자, 일요일 중반부에요. 고수가요. 이번 경주 승부를 들어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충마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과 믿음이 있어서 승부를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못 왔던 마피들이죠. 고수가 이번 경주에 노리고 있는 마피는 계속 못 왔던 말이에요. 왜 못 왔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번 경주는 또 못 오게끔 타도 올 수밖에 없는 편성이라는 얘기예요. 갖고 있는 능력이 가장 센 말이고요. 또 이 정도 편성이라고 한다면 놀면서도 와야 되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경주거리 1800m 안정권이에요. 자, 그 마필이 인기도에서 훨씬 바닥권으로 밀려있네요. 불안한 요소가 많다는 얘기죠. 남들이 봤을 땐. 하지만 고사 볼 때는 얘는 사이즈 자체가 틀린 말입니다. 얘는 그냥 복싱식도 아까워요. 이번 경주는 쌍승식으로 놓고 한번 때려보는데 얘를 놓고서 한번 승부를 한번 봅시다. 요거는 자신 있고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일요일 6경주 한번 두 눈 질끈 감고 배당판 쳐다보지 않고 한번 시원하게 승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현장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7경주로 가겠습니다. 7경주 14마리가 출전을 했고요. 게이트 꽉 찬 상태에서 이번에도 역시나 비슷한 실력을 지닌 그런 말들 간의 접전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7경주는 최영찬이부터 갈게요. 말의 능력이냐 전개냐 여기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 경주 편성이 좀 딜레마로 잡힐 수 있는데 제 의도대로만 마냥 이 말을 이번에 끌어내준다라면 충분히 더 말의 능력을 뽑아내지 않을까. 바로 시티레이스예요. 이 말은 앞선에 붙었어요. 추임마로 보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요. 앞선 좀 일찍 붙어서 그 안에서 앞선 마필들하고 싸우면서도 이기는 근성을 보여줬을 때 더 나은 기량을 보인 마필이 시티레이서가 아닌가 생각해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뭔가 결정이 좀 부족한 모습 자체, 또 발주가 약간 늦은 그런 모습 자체를 보여주면서 최근에 이제 실망감 자체가 좀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 마필 자체가 분명히 힘은 차 있는 모습 자체고 말의 능력 분명히 그 스포 날릴 때 모습 자체 탄력감은 예전에 입상 시 그 컨디션 자체를 회복하고 있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가 물론 쉽게 우리가 보면은 뭐 큰 바다나 신규 강자가 세 보여요. 세 보이는데 시티레이스 자체도 정상 발주라면 분명히 얘네들하고 경주여서 한판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티레이서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티레이서 최웅천 의원이 추천을 드렸고요. 자, 고수현한테 한번 가볼게요. 예, 저 역시 11번 시티레이서를 일단 동그라미 하나 1,000원 마필이에요. 이거는 지정 혼합 30 경주 일단 하만식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깨진 이유가 있죠. 힘을 초반에 쓴 게 그만큼 진 거라고 봐요. 뭐 그전에 강톨이랑 맞짱 깠을 때 그때 걸으면 상당히 좋았던 마필. 저 역시 11번 시티레이서 인정을 할 것이고 인기는 6번, 7번이 인기죠 지금. 그렇죠, 뭐 신규 강자, 승군전에서 금바다 두 두 마리 인기. 슈페스스타도 결코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냐면은 이 말이 11월 16일 날 부산 사군경주에서 3착으로 순군을 했어요. 그리고 12월 14일 날 순군전에서 호소람과 거의 맞짱 까는 걸음 보여줬죠. 직전경주도 유승환 타면서 3착에 머물렀는데 이 3착 때는 말은 솔직히 고전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좋아하질 않는데 참 쪽팔리지 않게 뛰었다. 이거 생각보다 많이 뛴다. 계속 그런 느낌이 오고 있는 하필이 한번 슈퍼스타. 직전경주도 발주기내에서 말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발주가 이루어지면서 늦고 마필이 뛰려고 하는데 제어를 하면서 말과 초반에 좀 힘을 뺐어요. 말이 다른 말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기수랑 싸웠죠. 그러면서 초반에 좀 힘을 많이 썼던 게 그만큼 지지 않았냐. 그래서 8번 슈퍼스타도 관심을 갖자. 그게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고수현이 이제 스페셜스타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저는 이건 뭐 배당이 나올 건데요. 12번만 네트워크를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이제 그림 자체가 예뻐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경주가 보면 1400 아닙니까? 레이스 비전 승군전인데 앞에 가야 더 뛰고 금바다도 승군전인데 앞에 가야 더 뛰고,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앞선에서 좀 싸울 가능성이 좀 있는 경주라고 보여져요. 네트워크에 어차피 뒤에서 올라와야 되는 말인데 네트워크가 9월 20일 날 심신지뢰하고 뛰면서 2등을 오고 뭐 하고 난 뒤에 최근 세 번의 경주를 모두 다 부러졌습니다. 근데 왜 그러니까 부러진 좀 그 비슷한 양상이 있는데 부러진 이유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10월 18일 날 일기당천이 선행을 가서 한 바퀴 돌았어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는 드림포트가 선행 가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는 태산번 쪽이 선행 가서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좀 강력한 선행마가 있고 그 말이 레이스를 주도하면서 버텨버리는 그림의 경주에서는 얘가 못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심신지뢰하고 뛸 때의 모습을 보면은 앞설의 선두권에서 베스트 하이하고 그때 뭐 트윈스걸이었나? 두 마리가 좀 싸우면서 무너지고 날라온 거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가 생각보다 선두권의 경합이 치열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 승군전 치르는 말들은 아무래도 편안하게 경주를 치르기 위해서 앞에 나가려고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장치혁 기수도 큰 바다 가지고 앞에 나가려고 그러고 레이스 비전도 한성경에서 앞에 나가려고 그러면 충돌하고 싸우는 그림밖에 안 그려지거든요. 여기다 뭐 또래도 가서 괴롭힐 수 있고 앞선이 부러지는 그림에서는 네트워크가 그동안 좋은 성적을 내왔어요. 선행만 한 마리가 선행 쉽게 가가지고 꽂아버리는 빠른 페이스에서는 못 버텼고요. 그러니까 못 올랐고요. 이번에는 저는 앞선을 부러지는 경주라고 보고 있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눈에 확 들어오는, 그리고 3.5kg의 감량까지 이것까지 감안을 해봤을 때 12번마 네트워크는 해볼만 하지 않냐. 그러니까 배팅에 대한 메리트죠.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조건에 비해서 배당이 너무나도 매력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번마 네트워크를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요경마 메인 승부로 갑니다. 8경주 1400 혼합 3군의 핸디캡 경주 14마리가 출전을 한 경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력들이 비슷비슷해요. 누가 들어가도 할 말 없는 그런 경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 정상천룡을 대단히 많이 기대를 했는데
이게 신영철 기수가 계승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안 가네요. 이번에 말이 좀 뭐라 그럴까 확실하게 좀 좋아졌어요. 조교태 그래가지고 믿었는데 좀 마음에 안 들고 지금 승분한 말들이 많고 여기다가 뭐 그 강급된 말들도 있고 그런 경주인데 이게 경주 전개를 쫙 보면요 선두권에 나서는 말들이 강해 보이는데 그 강한 말들이 서로 충돌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그 중원에 이제 무림 고수들이 이제 딱 싸우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죽는 게 아니라 둘 다 죽어요. 무림의 고수들은 정말 강대 강이 맞부딪히면 어느 조금 더 강한 고수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둘 다 죽어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앞선을 이끌어 나갈 만한 말들이 좀 센데 그 말들이 서로 간에 1400에서 경합을 하면 부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뚝심 좋은 말들이 날라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지난번에 사실 의심도 안 했던 진짜 쌍대가리마저도 의심을 안 했던 그런데 입상 진입에 실패를 하면서 이호코를 아주 뭐 개차반으로 만들어놨던 말 이번에 또 나오네요. 아니 무조건 놓고 때려야죠. 인생 뭐 있습니까? 한 놈만 패는 겁니다. 편성을 딱 보니까 앞선 쓰러지기 아주 좋은 경주고 직선주로에서의 추입 탄력은 뭐 사실 출전한 말들 중에 가장 뛰어나고 이거는 그냥 틀려도 좋다. 지난 경주에 대한 완벽한 좀 복수를 해야 되는 경주다. 그냥 이미 와 있는 걸로 보여져요. 너무나도 자신 있는 말이 관리마가 하나 출전을 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무조건 승부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다가 뭐 후착도 배당을 내줄 만한 말들로 지금 딱 짜놨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는 그냥 스치기만 해도 항구란데요. 제대로 때리면 이건 대구라고요. 스치기만 해도 항구라가 가능한 그런 경주예요. 그래서 배당으로 한번 때려보자. 한 놈만 팬다. 승부 경주로 좀 잡아봤는데요. 어정쩡한 인기마들 모두 다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몇 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40배가 됐건 50배가 됐건 그냥 이혁호가 생각하고 느낀 대로 보고 느끼고 분석한 대로 그렇게 한번 때려볼게요. 자, 이혁호가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1호경마 8경주 메인 승부 경주 고배당으로 때립니다. 화끈한 배당으로 항구라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3월 첫 주 3월 스타트부터 서울 부산에서 대상 경주가 열립니다. 그것도 이제 안말레이스로 짜임새를 각각 만들어 놨어요. 서울 말들이 11마리, 부산 말들은 8마리죠. 8마리인데 참 관심권이죠. 3세 안말들 과연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나은 기량을 과연 보여주면서 주목받는 그것도 보면 이제 오크스배를 향하고 있는 마필들의 점검 그 차원으로 볼 수 있는 레이스가 바로 구경주입니다. 서울이죠. 스포츠 서울배고 부산 자체도 역시 대상 경주를 열리면서 같은 날 3월 1일 날 각각 준비되어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경주 자체가 레이팅 점수가 지금 약간의 이제 차이를 보이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군 차이예요. 군 차이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게 오픈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상관없이 이제 경주 성립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능력대로 과연 이 말들이 입상을 하느냐? 자, 요게 이제 키포인트죠. 그 능력을 그대로 액면상으로 인정을 해주냐 못하느냐가 키포인트인데 그 능력을 100% 인정을 제가 못해요. 왜냐면 전개도 있고 편성도 있고 준비 과정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걸 다 공부를 했다라면 어차피 한 주 쉬면서 공부하는 게 지금 대상은 2개예요. 아무래도 더 관심에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공부의 열매가 꽃을 피우려면 적중이죠. 환수는 그 다음이에요. 적중입니다. 물론 제가 환수를 먼저 요구할 때가 있고 배당을 때리면서 뭐 인기 순위 말들을 그냥 싸그리 잘라내면서 때릴 때도 있어요. 근데 이 경주는 적중입니다. 적중만 하면 무조건 이겨요. 그 판단에서 노림수 마필이 딱 3마리가 걸려들었습니다. 자, 저 최홍창과 함께 하시면서 3세 한말 게임 스포츠 서울배의 즐거움을 만끽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경주 10경주로 가겠습니다. 끝까지 긴장을 시키네. 14마리 풀게이트. 2등급에 2000m고요. 아, 추임마들의 기세가 장난이 아닌데요. 어마어마한 추임마들이 지금 다 나와 있어요. 티나브라더가 가장 많은 인기를 모으겠으나 자신할 수 없다라는 점. 그 점은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추임마기 때문에. 자, 마지막은 최영찬이 형부터 하겠습니다. 휴장 전에 훈련이 좋았던 말인데 이게 그 전에 상태가 안 좋아하고 두 번 다 빼드린 말인데 상태가 회복세를 보이는 말이 한두가 있습니다. 케이어 샌딩이에요. 팔려도 추천을 안 돼요.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현장 음정에서 제가 강조를 2번이나 드렸던 말이에요. 절대 사지 마십시오. 근데 이번에 이 말이 휴장 전부터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휴장 전에 빨간판을 달고 조금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런 마필이었는데 이게 회복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면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해서 9번 케이어 샌딩. 이번에는 어쨌든 저는 뭐 얘가 축이든 다른 말이 축이든 간에 꼭 추천 마법에 가져가는 그런 마필로 선택할 겁니다. 저는 케이어 샌딩을 전혀 안 보고 있었는데요. 나도 동그림으로 해놨잖아. 아니 근데 갑자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뭐 저 복귀 자료, 뭐 조교 자료 다 있는데 시간에 쫓기면 방송은 찍어야 되고 시간에 쫓기면 후반을 막 이렇게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케이어 샌딩은 최영천이 케이어 샌딩을 딱 하는 순간에 케이어 샌딩이 여기 뛰어? 저는 얘가 뛰는지도 몰랐던 거야. 그리고 케이어 샌딩이 여기서 뛰면 되지. 라는 게 이제 전혀 얘가 뛴다는 거 생각도 안 하고 시간에 쫓겨가지고 뭐 이러고 있다가 케이어 샌딩 확 오네요. 진짜 확 오네요. 그래서 또 우리 또 복귀 달인 고수희연이 또 케이어 샌딩을 동그라미를 확 쳐놓으니까 전 케이어 샌딩이 뛰는 줄 몰랐어요. 뛰는 거 알았으면 나도 이거 했지. 케이어 샌딩 이거는 최근 2번의 경주는 잊어버리시고요. 그 이전의 모습만 좀 보시고 그래도 클린업 조이 그 대선 그랑프리에서 개는빠라고 4차 봤나? 그 클린업 조이하고 맞짱 떴단 말이에요. 케이어 샌딩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 최영찬이 추천받았고요. 고수현. 예, 저도 이번 경주를 동그라미 2개만 쳐놨어요. 5번 티나브라더, 9번 케이어 샌딩. 이 케이어 샌딩 역시 우리 최영찬이야. 날카로워. 조교로 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을 복귀로 몰아서 넣냐면은 무지 센 말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조교 상태를 계속 보자. 상태만 올라오면. 그래서 이마피를 동영상을 돌려봤어요. 오기 전에 이마피를 이제 조교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말이 좋아진 거야. 제 눈에 살아났더라고. 요거 봐라. 이거 찬스네. 하고 나서 이거는 한 방울로 일단 한번 조져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현장에 나가는 현장에서 조교를 보니 그게 더 빠르지.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이렇게. 일단 5번, 9번 노림수 한 방울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티나브라더 케이어 샌딩. 케이어 샌딩은요. 저도 세게 보고 저는 나오는지는 몰라가지고 저도 세게 보고 최영찬도 세게 보고 고수현도 세게 보고 저희 지급주소 보시는 분들 일요일날 마지막 경주 케이어 샌딩은 막건에서 빼지 마세요. 저희 3명이 공통적으로 세게 보는 말 그러니까 내용이 있고 사연이 있고 되는 말이기 때문에 세게 보는 거거든요. 케이어 샌딩은 진짜 꼭 한번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고수현은 티나브라더 케이어 샌딩 이제 책에 동그라미 친 2마리 이제 마무리를 좀 지었고 저는 좀 이게 2000m라고 하는 경주 거리를 이제 막 감안을 좀 했어요. 그래서 거리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오는 말이 8번만 뉴 에이지네요. 뉴 에이지 이제 국내산마로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 경주 이제 인기 순위 1위를 모았어요. 뉴 에이지가. 근데 결과적으로는 입상 진입에 실패를 했는데 사실 뉴 에이지는 자신은 뛸 만큼 뛴 거예요. 근데 퓨전 코리아하고 돌풍처럼이 너무 잘 뛰어가지고 깨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난 경주 정도 뛰면 여기서 되냐 안 되냐를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지난번 정도 뛰면 돼요. 지난번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뛸 만큼 뛰었다라고 보는데 상대가 잘 뛰었기 때문에 성적이 좀 밀린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경주는 경주를 좀 빠르게 이끌어 나갈 만한 말이 없기 때문에 UAG가 가지고 있는 순발력 정도면 저는 최적의 전개
그 최적의 그 전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선두권 뒷내선 자리를 잡는 것도 크게 무리가 없다. 아니면 아예 그냥 하만식 기수 스타일대로 선행을 얘가 그냥 때리고 나가도 저는 크게 문제 없다라고 보거든요. 2000m는 생각보다 장거리지만 생각보다 선행마들의 입상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경주거리예요. 그래서 UAG가 55.5kg이다. 뭐 외산마들하고 뛰기는 합니다만은 외산마 중에 케이어 샌딩이나 티나브라더 정도 말고는 특별하게 눈에 들어오는 말이 없다. 그럼 저는 UAG가 안 될 게 없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8번만 UAG를 이역구의 추천마로 정리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지급조사팀이 준비한 일요경마 방송이고요. 말씀을 드린 대로 부산 중계경주도 따로 촬영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까지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추천드리는 그러니까 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분명히 참고 자료는 돼요. 왜냐면 저희가 방송 찍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오기 때문에 이 말들을 추천할 때는 이름을 걸고 추천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하는 거거든요. 그 말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이번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에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설 연휴 기간 동안 돈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저도 엄청나게 돈 썼습니다. 이 조카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 이번 주에 우리 찾아야죠. 이게 또 남의 돈 가지고 왜 이렇게 참 이게 괜찮아요. 이게 진짜 괜찮습니다. 저희 지급조사팀과 함께 해주신다면은 그 설 연휴 때 아주 가벼워진 지갑 다시 무겁고 두툼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저 이제 마지막 남은 시험 관문이네요. 현장 예상 남았는데 현장 예상 통해서 더 좋은 정보 가지고 팬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